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말이 굉장히 톤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되게 음성이 높아지고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대화하는 거, 독백이랄까,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좀 느리게 하고 또 말을 조곤조곤 하는 것 같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언어적인 조금 이게 장애가 있는 듯해요. 뭐냐면 제가 좌측 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는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좌측 뇌가 언어적인 것을 담당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이 왼쪽 뇌를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자극이 된다거나 조금 급한 상황이 되면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음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충주에서 지금 수안보를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문경에서 사과 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점심 식사를 오래간만에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혜식 우파 유튜버라고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성국 씨, 이분도 이제 시사평론을 하시는 분인데, 그닥 이렇게 조금 보수파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한 100만 명이 넘는 거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한 50만 대 되는 구독자들이 있죠. 50만 정도만 돼도 엄청난 구독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대 유튜버들,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그 광화문 집회 또는 구치소에서 집회, 또 한남동에서의 집회, 여러 군데 그 헌재에서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광화문 집회를 이제 주도하는 세력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집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평화적인 집회,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어떤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권력층들이나 정부 또는 그 행정 또는 그 권력을 지닌 집단이 뭔가를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큰 이슈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대중들과 상반된 뜻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어떤 국정을 운영한다거나 지자체에서 지방 행정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대중들이 또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대중들의 의견이나 뜻을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 평화적인 집회 또는 합법적인 집회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그 노예적인 발상이고 주권자의 발상이 아닙니다. 노예적인 발상이에요. 노예 근성에 쩔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피해의식에 쩔어서 하는 이야기고 또 일종의 그 포식자들이 초식동물들이 포식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또 탈법, 편법, 위법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그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의 힘을 균형이 맞게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일이 없겠죠. 집회하고 국민들이 수고스럽게 겨울에 밤을 새워가면서 엄동설안에 감기 걸려가면서 집회하고 시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제 우위에 있는데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작동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작년 2024년 작년에 굉장히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들어서자마자 야당인 민주당, 저는 이 민주당을 역적 무리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역적 무리 매국 노들이라고 저는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역적임과 동시에 매국노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역적 매국노들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위하고 불법단체 또는 민노총 각종 단체들을 동원해서 시위하고 집회를 일삼아 왔습니다. 급기야는 국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위법적인 탄핵을 계속 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참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다 보다 못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서 나라 꼴을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건설적인 어떤 논의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역적 무리,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겠죠. 또 이제 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자파들이 그 천국의 어떤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나라를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한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은 부정선거에 관한 일이죠.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그 증거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이제 조사하고 밝히려고 보니까 이 국정원 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 검찰들이 조사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낙선한 분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재판을 기소를 했을 때 모두가 기각되거나 또는 그 재판에 올려졌다 하더라도 다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사 카르텔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이것은 도저히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마저도 이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그 통치 권한을 대통령께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거는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렵다, 경제적인 여파, 여러 가지 여파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께서,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이러한 그 합법적인 그 비상계엄 통치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사용했고 또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걸어서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체포, 불법적인 감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그 상황, 무정부적인 상황 하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편법, 탈법 위법으로 지금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은 입법 국회마저도 어떤 절차적인 그 정의를 무시하고 또 사법부마저도 절차적인 정의를 무시하고 지금 불리하게 법을 작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무법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작동이 되고 있지만은 그 법치가 바로 불법의 불법,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 행정부 소관이잖아요. 근데 이 경찰들이 왜 불법이냐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들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뭐 서부지법, 중앙지법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은 이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테러고 폭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인권 유린이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법, 탈법, 편법, 불법인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경찰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소리들을
외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집회할 때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집회 신고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부조리하고 부정한 불법적인 이 세력들에게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거 신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항권을 우리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항하려고 하는데 집회를 신고하고 저항을 한다, 항쟁을 한다, 혁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대 유튜버들이 그 주장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예 의식, 그러니까 개 돼지들의 어떤 의식, 쥐떼들의 의식에서 어떤 피해 의식에 쩌들고 노예 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리고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세력들에게 부역자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부조리하고 부패한 불법적인 거대 카르텔과의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커다란 이 벽과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우리가 그 계란을 던져서 깨는 어떤 저항하는 꼴인데, 우리가 계란을 바위에 던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적인 집회를 하자는 것은, 평화 집회를 하자는 것은 우리 앞에 커다랗게 놓인 그 바위 덩어리에 우리가 계란마저 투척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앞에서 그냥 집회만 하자, 아우성만 치자, 소리만 치자, 노래만 부르자, 모여서 놀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그 계엄 선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체포 구금당해서 지금 거의 2달간을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코미디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소리만 지르자라고 주장하는 이
부역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총기도 있고 또 이 화력이 대단합니다. 경찰들도 또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근데 애국 시민들이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대항하는 것 자체가 평화적인 일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탱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폭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일을 비평화적인 일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결기를, 의지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손에 손을 잡고 국회를 점거하고 헌재를 점거하는 것이 왜 그게 위법한 것이고 불법이고 비평화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총기를 들고 탱크를 동원해서 우리가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화적인 일만을 하자. 이것은 항쟁이 아니고 그냥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런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들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직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나라가 침몰하고 이 나라가 파산되고 망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게 바로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맛있는 그 염소탕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지 그 메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평화적인 집회를 하자, 이거는 애국 시민들의 어떤 그 분노 또 결기, 이런 거를 잠재우는, 그래서 불법적인 세력들에게 부역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항쟁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위로부터 혁명을 해서 군대가 우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서 항쟁, 혁명하지 않으면 정말 비겁한 국민들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자기 직위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정말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냥 그 평화적인 시위만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목이라도 들고 집회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3월 1일입니다. 3.1절 집회는 제발 초식동물이 하는 그런 노예적인 집회가 아니고, 주권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불법을 차용하는 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모든 역적 매국노들을 몽둥이 찜질을 하는 그런 날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총을 들고 탱크로 우리가 폭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계란이라도 투척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폭력입니까, 여러분? 자, 내일은 우리가 장난감 총이라도, 강목이라도 들고 모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시위는 부정한, 부조리한 불법적인 세력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속되거나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강목이라도 들고 장난감 총이라도 들고 모입시다. 네, 이상입니다.